자, 보시죠. 포인트 5번째, 주택의 공급입니다. 일단 주택의 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 모집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받는다고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입주자를 모집하는 입주자. 조합은 모집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 받아야 되고, 근데 복리시설 있잖아요. 주택 건물 말고 복리시설은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해도 돼요. 이건 신고만 해도 돼요. 복리시설은 승인까지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에 승인받을 때 공공주택 사업자,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당연히 제외겠죠. 공공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승인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제외. 공공 나오면 거의 다 제외예요. 승인받으려는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그리고 견본주택 내부 촬영 영상물 등을 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승인받고 승인권자 전부 다 어디에? 세 번째 써요. 세 번째 써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하면 된다? 제출하면 된다. 됐죠? 이렇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모델하우스, 마감자재 목록표나 견본주택 내부 촬영한 거 있죠? 그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시장군수 구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승인받을 때. 됐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건설주택 공급 시 이제 주택을 건설했다고요. 그거 이제 공급할 때 벽지나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뭐한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입주자가 뭐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됐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에 승인받아야 되고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유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뭐한다?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공공주택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주체가 시장군수 구청에 승인받으려는 경우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 쭉 나오잖아요.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세질 그리고 적은 마감자리 목록표, 견본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한다고요? 제출한다는 거. 다 얘기했던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한 거예요. 암기장을 통해서. 그 다음 공급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공급받기 위한 조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 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2년 이상. 두 개라고 생각했죠? 이거 하나 해서 2년 생각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공개해야 되죠. 그렇죠? 공개하여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로 하면 되죠. 그럼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상으로 설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같든지 그거보다 좋게. 그래서 원래는 뭐 간단하게 깔려고 했는데 뭐 대리석을 깔아준다든지 그러면 뭐죠? 원래 타일을 깔려고 했는데 대리석을 깔아주겠다.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대리석 싫어.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야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주택 공급 질서 유지입니다.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질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교란시키는 행위가 있다고. 그런 교란을 금지하겠다. 교란 행위는 뭐냐면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한 증서나 지위 있죠. 그러면 증서나 지위가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 뭐는 안 돼요? 그럼 도시개발은 도시개발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입주자 저축증서 이거 가능하고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리고 건축물 철거 확인서 또는 예증증명서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건설하고 공급될 때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럼 이런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한 증서나 지위를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도나 양수, 알선, 광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는 거. 인터넷으로 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인터넷도 안 돼요. 이거는 뭐 한다고요? 금지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게 상속을 한다든지 저당은 뭐 한다? 가능하다. 바로 할 수 있다니. 허용된다니. 됐죠? 그 다음 위반 시. 이거는 우리가 책에서 안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안 했던 부분 중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하는 겁니다. 이런 교란 행위를 했는데 위반을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금지한 사항을 했다고 하면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지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계약도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해당 주택을 가져올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사업 주체가 반환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대신 돈은 줘야죠. 돈 안 주고 그냥 가져오면 갈취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입주자에 대한 그렇죠. 퇴거를 명령할 수 있죠. 그리고 입주자 자격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3.3입니다. 3.3. 이 중개사법에서도 하죠. 그래서 뭐 생략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3.3입니다.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3-3? 형사처벌은 3-3? 그건 뭔데? 교란 암기표로 3-3? 그래. 그렇게 외우세요. 좀 별다른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 암기표도 따로 있고 중개사법이 따로 있으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암기표 별도로 안 만들어요. 아시겠죠? 안 만드니까 그걸로 하시면 돼요. 한 개가 돼야 돼. 2개, 3개 되면 헷갈려가지고 헷갈려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제한입니다. 이 저당권 설정 제한 부분은 암기장 부분이 없는 부분이에요.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암기장에는 제가 제시를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 얘기는 했는데 보세요. 제한 시기.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도 나오는데 이게 주택조합일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이렇게 되고 주택조합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부기등기하는 시기입니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이거는 안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기등기 시기입니다. 입주자 그러니까 대지 땅하고 주택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땅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은 언제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부기등기하는 시기는. 그런데 이걸 위반하잖아요. 위반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거는 안 했던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온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7번째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내용. 정의. 분양가 상한제 정의는 적용 대상 주택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누가 정해요?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정해요? 국장이 지정한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국장이 지정한 지역이
주로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는데 그 지정한 지역이 어떤 지역들이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뭐 할 때? 엄청나게 높을 때, 많이 높을 때. 그리고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항상 뭔가를 제안할 때는 심의를 거친다고 얘기했죠. 그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는 거.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이. 그리고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딱 정해놓으면 그 분양가격 딱 상한선이 있겠죠. 그걸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밑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적용 대상 주택이 있는데 그러면 제외되는 곳도 있겠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누구예요? 여러분 한가는지는 알잖아. 도시형 생활주택. 그렇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하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리고 관광특구에서 몇 층? 50층 이상 또는 한 층의 높이가 주택법일 때는 3m니까 53, 15, 150m 이상의 공동. 그러니까 50만 알면 150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기억나세요? 도경관. 경관 중에서 도경관. 제가 아는 그 도경관이란 분이 50 딱 되면 워낙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50 이상 되면 도경관은 50 이상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뭐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경관은 50 이상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적용 안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도경관은 50 이상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분양가격 구성. 분양가격은요. 분양가격 이하로 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분양가격 이하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구성은 땅, 택지비, 공공택지, 택지비, 땅 가격하고 거기다 건물 짓는 건축비하고 두 개를 합친 거를 우리는 분양가격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택지비는 공공택지 공급되는 가격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다고요. 그 비용을 두 개를 뭐한 거? 더한 거, 가산한 거 하고 건축비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비도 기본형 건축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거기다 플러스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안계장 59페이지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이 경우 택지비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정하는 겁니다. 국장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데 기본형 건축비는요. 이거 보려고 이 지문을 보는 거예요. 기본형 건축비는 원래 국장이 정했잖아요. 그런데 시장 군수구청장이 그곳에 건물이 지어지는 거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국장이 정해야 되지 정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라고. 할 수 있다고. 됐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공시 의무.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 지역은 금액을 뭐 해야 돼요? 입주자 모집할 때부터 공시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공급하는 주택.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뭐 하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됐나요? 공시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주체가,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도록 돼 있다 그 얘기.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저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는 지정하는 지역을 지정한 자는 누구예요? 국장이죠. 국장이 지정을 했지만 건물이 지어지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건물이 지어지니까 그 가격을 정하는 자도 누가 돼야 돼요? 그 건물을 지어놓은 곳의 장이.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분양가격 심의를 위해 설치 운영한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분양가격을 뭐 하는 거예요? 심의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자지. 가격을 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가격 심의를 위해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소형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세분화시켜가지고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정리한 거예요. 암기장에 그렇게 했는데 추가적으로 시험지에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본 겁니다.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는 정리를 했습니다. 8번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정의. 투기과열지구의 정의. 지정권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 또는 해제하는 해제권자가 있겠죠. 누구냐? 볼까요? 암기장 64번입니다. 그렇죠. 일단 국장 들어가야 돼요. 주택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게 크게 세 가지였죠. 여러분들 제한하는 게 첫 번째 지금 하는 앞부분 했던 분양가 상한제 지역, 또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 이 세 가지잖아. 우리가 제한하는 거. 이 외에도 많죠. 많은데 주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 이 세 가지에서 국장은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투기과열 뭐만? 지구만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가 들어간다는 거.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시도지사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국장과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 계획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그래서 누구에서 할까? 국장하고 시도지사죠.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자가 청취하는 거죠. 누구? 국장이 해야 될 거예요. 국장은 뭐 할 때? 지정하기 전에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서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국장과 협의해야 되는 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돼요. 시도지사가. 조심하셔야 돼요.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지금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둘인데 국장하고 시도지사죠. 그럼 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밑에 사람한테 의견을 듣고 검토 의견을 회신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밑에 사람 의견 듣는 거 아니에요. 지정할 때 누구하고 협의한다고요? 그러니까 둘이 하는 거지 밑에 사람 밑에 세 번째 라인까지는 그렇게 너무 많이 들으면 뭐죠? 이게 중심이 흐트러져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실게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 청취해야 해요.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X 어디 갔어요? X. 그래, X. 이렇게. X 해놓으세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지 시장, 군수, 구청장 밑에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하니까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지. 서로가 지정권자니까 시도지사는 밑에 사람하고 협의한다고 하긴 그렇고 의견 청취하는 거고, 밑에 시도지사는 위하고 의견 청취하는 게 아니고 너 의견 들을게 내가, 이게 아니잖아요. 협의하는 거고. 예, 그렇게 둘이만 그냥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가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러면 시장 구청장 그럼 뭐 하느냐? 뭐 해요 그러면? 그렇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이만하면 투기과열지구 좀 빼줄래요? 재건축을 안 해. 재건축을. 지금 사람들이 재건축을 안 한다고. 좀 제발 좀 투기과열지구 이거 좀 해제해 주세요 하고, 누가? 시장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그리고 시도지사 누구한테? 국장한테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해체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장 구청장이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정권자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년 이내에 3년 이내에 해제한다 그런 말이 없다고. 5년 이내에 해제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국장이 지정 유지 여부를 얼마마다?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거지 10년 이내, 5년 이내, 3년 이내, 1년 이내에 해제한다 그런 말이 없다고. 아시겠어요? 이것도 1년에서 개정된 거죠. 반기로. 그래서 보시면 66번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 미리 누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검토기로 회신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그렇죠.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 국장은 얼마마다?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의 안정 여건의 변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려해야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실제로 그 지정된 곳의 지역의 장은 누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답답해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나요? 그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국장과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는데 그 지정 요건을 보자고. 지정 요건. 지정 대상 지역.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몇 개월? 2개월간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얼마요?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은 이것의 2배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을 우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주택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 감소. 감소입니다. 증가 아니에요. 수요가, 공급이, 그렇죠. 공급이 줄어들어야 수요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투기가 서로 뭐 가격이 올라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되나요? 이럽니다. 그 다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이겠죠. 그렇죠? 건축허가 실적이 적다는 얘기는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다 지금 뭐예요? 공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렇죠? 다 공급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평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라니까. 그러면 이것은 난리가 났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조정 대상 지역 부분을 하나 빼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도 어느 부분만 주로 조정 대상 지역은 이 중에서도 주택 청약 있죠. 청약 부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심사를 하고 더 구체적으로 봐서 만드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보면 누구는? 국장입니다. 국장. 투기과열지구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시도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로 분양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보고 더 그걸 가지고 더 엄격하게 해서 정하는 곳이 또 조정 대상 지역이 돼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에게? 당연히 국장이죠. 국장의 지정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된다. 뭐예요? 아까 했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국장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 분양이 매매 등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국장에게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앞에서 했던 거 한번 정리한 거예요. 이게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 전매 행위 제한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두 개.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포인트 9번. 첫 번째, 전매 행위 대상입니다. 전매 행위 대상. 원칙은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있죠?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라 그러는데 그 주택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투기과열지구 우리 앞에서 봤죠?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아까 적용주택 있죠? 그 주택 그리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10년 이내 범위니까 10년 이내 범위니까 10년 이내에서 9년도 있고 5년도 있고 8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최대 10년이란 얘기예요. 그 상당히 많은데 그거 다 외우긴 힘들어요. 어쨌든 그 범위 아니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상속은 가능하다니. 상속은 가능해요. 그 상속은 제외하고 이거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여기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에 건설 공급된 주택, 기존 주택의 전매 행위는 상관없어요. 기존 건물은 상관없어요. 지어지는 거. 무사했어요? 기존 건물은 상관이 없다고. 제외.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 즉 매매나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만 제외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예외. 전매행위 대상에서 예외되는 거, 즉 사업주체에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받아야 돼요? 동의 받아야 돼요.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예외적이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사업주체 동의 받아야 돼요. 그렇죠? 보시면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나오면
무조건 전원요. 앞에서 한번 했잖아요. 똑같아요. 세대원 나오면 무조건 전원. 예외인 게 없어요. 예외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뭐 하는 경우? 이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단 어디로 이동하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여기서 이제 수도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도권 대신에 이제 지역을 명시하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지역을 명시하면 수도권인가? 막 이러면서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고 상속받아서 세대원 전원입니다. 세대원 나오면 다 전원이라니까.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그때는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 전매 가능해요. 그리고 세대원 이것도 전원. 세대원 나오면 전원. 전원이 뭐죠? 해외로 뭐 하는 경우? 이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는 몇 년? 2년입니다. 체류는 2년. 2년 이상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할 때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혼할 때. 그런 경우도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전부 말고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거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72번 암기장이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 세대원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을 위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인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 광역시 나왔으니까 부산광역시 되죠? 근데 서울특별시 안 돼요. 안 돼요. 아시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되는 주택을 누구한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그리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뭐하는 경우?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주택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입니다. 기간. 주택 수급 사항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똑같은 게 아니고 지역별로 다 뭐하다고요? 다 달라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걸 다 외우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매행위 제한 기간의 기산점, 출발점, 즉 시작점이 있다고. 시작점이. 기산점이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주택 언제? 입주자로. 그렇죠. 선정된 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몇 년 이내에, 몇 년 이내에 정할 때 그 출발점이 있어야 되잖아. 언제부터 몇 년,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거.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 기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일까지의 기간이, 그 기간이 몇 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있죠. 5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5년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을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다가 공사가 착공이 공사가 완공이 늦어질 수 있죠. 그럼 계속 늦어지는데 5년을 넘었었다고 그게. 그럼 넘었으면 5년을 넘어서게 되면 한 7년, 8년 되면 그 완공이 될 때까지 원래는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이라도 그게 너무 지연되면 5년까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5년까지는 전매 금지. 5년부터는 그 이후로는 전매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5년을 초과할 때는 전매기간 5년. 그럼 만약에 5년을 정했으니까 5년 전이라도 공사가 너무 이제 반대로 빨리 끝난 거예요. 빨리 끝나가지고 3년 만에 끝난 거예요. 3년 만에. 그럼 5년 동안 있어야 돼요? 5년 채워야 전매가 되냐고. 아니에요. 소유권이 이전하고 나한테 들어오면, 소유권이 이전해서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매가 돼요. 그게 뭐가 안 되더라도, 5년이 안 되더라도 3년이 되더라도 5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의 환매. 그렇죠? 주택의 환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금액을 매수인에게, 그러니까 매입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법이잖아 이게. 지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금지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환수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 비용을 주면 비용 주고 다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만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돈만 주면 뭐한 것으로?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 선정 지위를 가져온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돈만 주면 된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 의무입니다. 부기등기 의무. 의무사. 사업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정용주택 그리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뭐하도록?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시해라 그 얘기예요. 이걸 따로. 아시겠어? 따로 해라는 얘기예요. 절대 이전할 수 없으면.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4가지 가지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2가지만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하는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하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만 해당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됐죠? 이 2가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농지법은 우리 그 암기장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과정 때, 심화과정 때 하면서 암기장 부분 쭉 했던 거 있죠. 그것만 한번 보시면 되고 나중에 7, 8월 달 가서 농지법은 문제를 풀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 아마 보시는 게 그 문제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부분 쭉 정리해서 한번 볼 때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정리는 2달 동안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2달 동안에 6개의 법령, 즉 농지법 빼고 5개 법령 다 정리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많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7, 8월 달에도 설명은 다 못하지만 했던 내용을 지금 했던 핵심 정리 있죠? 그걸 띄우면서 이게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상 문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출 문제로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